자, 상호 교과서.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한 문제들부터 쭉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48번부터 보겠습니다. 48번은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시각 t인 순간의 전력이면은 여기 좌변을 말하는 거죠. 좌변이 지금 pt입니다. 그러니까 t 세제곱 플러스 9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3t 플러스 a, 이게 좌변에 있는데 우변이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면 전압은 VT라고 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VT라고 쓰시고, 전류는 T 플러스 5니까 전류는 T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렇게 지금 좌변 우변이 같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제일 처음에 T 자리에 얼마를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너스 5를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좌변이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25,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 들어가면은 플러스 225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5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15, 그리고 플러스 A 했을 때 0 돼야 됩니다. 그럼 A 값이 얼마일까? 15인가? 240이니까 그쵸? 15가 되겠네요. A는 15. 그래서 A가 15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VT를 찾기 위해서 이 좌변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t 세제곱 플러스 9t제곱 플러스 23t 플러스 15, 이게 지금 pt인데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요거부터 꺼내 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마이너스 5를 가지고 조립제법 하면 되겠죠. 그죠? 이 친구를 마이너스 5로 조립제법. 그럼 1, 9, 23, 15 한 다음에 마이너스 5로 조립제법을 하면 1 내려오고 마이너스 5에 4, 마이너스 20에 3, 마이너스 15에 빵, 이렇게 되겠다. 자, 성빈아, 그럼 지금 이 결과물을 보면서 자, 아까 전에 그 PT라는 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맨 앞에 뭐가 튀어나왔고? 그쵸? 그거 빼고 나서 나머지 몫에 해당되는 부분이 근데 이거 X로 쓰면 안 되겠다. T로 써야 되겠다. 그지? T 플러스 5. 그 다음에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VT 부분이 되겠죠? 요게 VT니까 그러면 V10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V10, 윤지야, V10 계산하면 얼마야? 143.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48번. 자, 인수분해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52번을 보겠습니다. 52번. 자, 52번은 x 플러스 y는 2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뭐 흔히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2라는 식을 어떻게 할 거야? 그쵸. y는으로 정리할게요. 2-x 요런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얘를 이제 요 식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식은 x에 대한 무슨 식이 돼요? 무슨 식? 항등식이 된다. 그쵸? 그래서 y 자리에다가 지금 다 2-x를 넣어줄게. 2-x 그 다음에 또 여기도 b하고 2-x의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인 것을 활용해야 되니까 얘를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ax제곱 플러스 이거 전개시키면 2x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전개시키면은 bx제곱에 마이너스 4bx 그 다음에 플러스 4b 그 다음 여기 x 하나 이렇게 지워지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2는 0이네요. 그럼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있으니까요. 얘네들은 2로 묶어주면은 1 마이너스 2bx 그리고 상수항에 해당되는 것이 4b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 뭐다? 다 0이다. 그치? 항등식으로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0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0 집어 넣으면은 여기서 B 값이 2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 B 값이 2분의 1이면 이거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여기다 B 자리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분의 1 빼기 1이 또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얼마다? A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A, B가 둘 다 2분의 1이니까 답은 뭘까요? 3번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 문제 있잖아. 52번 문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x 플러스 y는 2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2가 되는 그런 조합들이 많잖아. 그 중에 2,0 이것도 이걸 만족시키는 그 많은 조합 중에 하나죠. 그럼 내가 2,0이라는 값을 이 식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도 이 식은 어때야 돼?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x자리에 2 넣고 y자리에 0 넣어봐요. 그럼 y가 들어가 있는 건 다 날라가겠죠? 이런 건 다 날라가겠죠? 날라가고 x자리에 2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4a 플러스 2 마이너스 4는 0이죠. 그럼 이거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이거를 2,0 말고 0,2로 뒤집어도 역시 0,2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겠죠? 근데 이 식을 잘 살펴보면 이 식은 지금 x랑 y에 대한 대칭식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x자리에다 0 집어넣게 되면 또 요렇게 x랑 게 다 없어지니까 결국 얘랑 똑같은 과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4b 플러스 2 마이너스 4는 0 되니까 역시 또 b값은 얼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석이죠. 해설지에 나오는 풀인데 이제 요런 문제는 이걸 만족시키는 어떤 x, y들을 집어넣어도 늘 만족이 돼야 되니까 요런 약간 그러니까 꼼수죠? 꼼수. 요런 꼼수가 가능한 유형이다. 그렇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3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저 예. 92번에서 그냥 1,1 넣어도 돼요? 근데 1,1 넣으면 a-b가 안 나오잖아. 아, 그치?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a 플러스 b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으면 1 넣어도 되죠. 그럼 바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a, x, y 값을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거야. 자, 53번으로 가서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무조건 이런 거는 한 줄 써야죠.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데 성빈아, q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q2는 3이다 이거죠. 맞죠? q2가 3이다. 이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현준아,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지. 뭘 구하라는 거야? 방금 했잖아. q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뭐라고 표현해요? q2. q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q2. 그치? 그럼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f2. 그러니까 f2가 지금 얼마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식에다가 x 얼마 넣으면 돼요? 2 넣어야지. f2 구할 거니까. 그래서 2 집어넣으면은 여기도 2 들어가니까 4 곱하기 q2 빼기 1이죠? 근데 q2의 값 알고 있죠? q2의 값 3이었잖아. 그래서 3 집어넣으면 답 얼마야? 11 바로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의 기본적인 그 성질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 넘깁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 54번을 볼게요. 10페이지 54번. 자, 54번은 아직 못 썼어? 네.
넘어가도 되니? 자, 54번은요. 이거는 나머지 정리 문제이긴 한데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문제. 자, fx 플러스 g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5다. 자, 현준이 해봐. 요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f 2 더하기 g2는 5.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5다. 윤지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F2의 세제곱 플러스 G의 세제곱은 그쵸? f2의 세제곱 플러스 g2의 세제곱은 35다. 그 다음에 강효가 이거 마지막 거 이거 fx, g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거는 뭐예요? f2 곱하기 g2 얘는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f2와 g2라는 것만 지금 등장하고 있으니까 f2라는 친구를 a라고 치환하고 g2라는 친구를 b라고 치환하면 결국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a랑 b랑 더한 게 5고 a의 세제곱이랑 b의 세제곱이랑 더한 게 35인데 그럼 a랑 b랑 곱한 건 뭐야?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곱셈 공식 변형만 딱 쓰면 바로 풀리죠. 그치? 요 공식 있잖아.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성빈아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빼기 3 ab 괄호 어이 잘 가다 왜 갑자기 A만 소개해 요렇게죠. 그러면 35는 자 5의 세제곱 125 마이너스 15AB 요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15AB가 요게 160인가요? 그럼 AB는 얼마죠? 6인가요? 네. 근데 여기가 160이 맞나? 마이너스 잠깐만. 90이죠? 90. sorry. 그럼 AB는 6이네요. 6. 얘가 답이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6번으로 내려갑니다. 56번. 이 녀석은요. 역시 또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3차식 fx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에서 저렇게 3차식이라는 말을 괜히 넣어주는 게 아니야. 이게 문제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푸는 데 있어서 3차식 fx라 그랬고요. 자, 첫 번째 줄 이거네요. fx 플러스 8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해 볼게. fx 더하기 8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요.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나머지는 없어.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아까 분명히 fx가 3차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얘는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지. 그래서 qx를 뭐라고 쓸까? ax 플러스 b라고 쓰겠습니다. 그쵸? 자,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 보면 1-fx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또 이렇게 쓸 수 있네. 1-fx는 자, 요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 곱하기 또 몫이 있겠지? 근데 아까 전에 몫이랑은 다르니까 얘랑은 좀 다른 거니까 프라임 붙였고 자, 그럼 요렇게 한 줄 쓸 수 있죠? 나머지 없으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고 그럼 여기다가 나는 x에 얼마 넣어보고 싶어요? 1이랑 마이너스 그렇죠. x에 1 넣어보고 싶고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싶죠. 그럼 그렇게 넣어보면 우변은 그냥 다 빵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 넘기면 1은 f1 이렇게 되는 거고 또 1은 f-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f1의 값과 f-1의 값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았고 그걸 이제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치? 그래서 요 식에다가도 나는 x에다가 1 넣어볼 거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 거고 요렇게 풀면 되겠고요. 1 집어넣으면 얘가 f1 되는데 f1이 얼마였어요? 1이었죠?
1이었죠. 그럼 1 더하기 8이니까 9는, 자 여기도 1 들어갔으니까 그 3의 제곱 9가 되죠. 9 괄호, 자 여기 x자리 1 들어갔으니까 a 플러스 b. 자 9로 한번 나눠주면 1은 a 플러스 b, 이런 식 만들 수 있고. 자 마이너스 1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1 들어가면 f 마이너스 1 1이죠. 1 플러스 8 9는, 자 이번에는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1 돼버리네요. 1 돼버리고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다. 그래서 얘네 둘이 그냥 더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10은 2b니까 b가 5가 되겠고, b가 5면 a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 순간 요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식을 다시 한번 쓸 수 있는데, fx 플러스 8은 x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요 자리가 이제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된 겁니다. 요렇게 여기, 그치? 근데 현준아, 마지막에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뭐 찾으라는 거예요? f2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2를 쭉 넣어줄게요. 2를 쭉 넣어주면은 얘가 16이 되니까 16 곱하기 요거는 마이너스 3인가? 이렇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 계산했더니 f2의 값은 몇 나와?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48 아니야? 마이너스 48에 8이 넘어오잖아. 아니, 마이너스 56 되죠? 맞죠? 넘겼으니까 요게 답이다. 요게 56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7번. 강혁 57번 풀었어? 네. 어떻게 풀었어? 그 16을 X로 두고 그치, 16을 x로 두면 X 마이너스 x의 12제곱은 X 마이너스 x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r1인 거죠? 네. 근데 이걸 그냥 일단은 대문자 r1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r1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1을 넣었다. x에 1을 넣어봤더니 1은 r1 이렇게 됐죠. 그쵸? 자, 내가 소문자 r1을 쓰지 않고 대문자 r1을 썼던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는 요 나머지가 무조건 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대문자 r1을 구해봤을 때 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1은 15로 나눈 나머지로서 적절하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그러면 소문자 r1이 1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두 번째 케이스처럼 17이 등장했죠. 그럼 얘를 y라고 할게요. 그럼 y의 13제곱을 18로 나눴으니까 y 플러스 1로 나눈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이제 몫에 해당되는 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R2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의 R2를 구해보면, 현준아 이건 x에 얼마는 거, y 얼마는 거죠?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이쪽이 얼마가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R2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1을 18로 나눈 나머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치?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일단 쓴 겁니다. 자, 그럼 요 경우에는 요거를 뭐라고 말하면 끝일까? 봐봐, 18로 나눴죠. 18로 나눴는데 나머지에 해당되는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왔어. 이거 무슨 얘기냐면 1만큼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내가 18개씩 묶어봤더니 한 개가 부족해.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18개씩 묶어가고 있는데 한 개가 부족하다는 거는 얼마가 남는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17개가 남는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다가 그냥 18을 한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래요. 여기서 y자리에다 다 17을 집어넣어가지고 요거는 18 곱하기 q2에 18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1이 나머지로 적절하지 않아서 18을 한번 더해주고 18을 한번 빼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묶어서 18 괄호 q2에 18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고 바깥에 남는 거 17 이렇게 해야지 진짜 나머지가 납니다.
그래서 R1 더하기 R2는 18이 답이 되겠죠?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갈게요. 11페이지에는 63번과 65번. 자, 11페이지에 6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3번은 다항식 x 30제곱 빼기 1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한번 구해보래. 와, 성빈아, 이거 조립제법 어떻게 해? x 30제곱 빼기 1이면 조립제법 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0을 30개 써요. 그치? 1 하나 있고 0이 빵빵빵 띵띵띵띵 해가지고 마지막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쵸? 그럼 이것을 내가 x-1로 나누니까 1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1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0이 되겠죠. 그럼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x의 30제곱 마이너스 1을 이걸로 나누었더니 몫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 부분이잖아. 전부 1만 있죠. 전부 1만 있는데 이게 몇 차식이겠어요? 29차식입니다. 그죠? 30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몫이기 때문에 29차식이에요. 그래서 1이 몇 개인가 안 세어봐도 아, 그러면 이때의 몫은 x의 29제곱 더하기 x의 28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x 더하기 1 요게 몫이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r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x는 x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 요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됐죠. x의 29제곱 땡땡땡 해서 1까지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요때 몫이 있고 요때 몫이 있고 아직 QX 안 썼잖아. 여기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 나머지를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잡을 수 있죠. 2차로 나눴으니까.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일단 한번 얼마 넣어줄 수 있어? 1 한번 넣어줄 수 있죠. X에 1 한번 넣어줘요. X에 1 한번 넣어주면 좌변이 빵이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빵이죠. 그러면 얘도 빵 돼야 되지, 그지? 여기에 X에 1 들어가서 A 플러스 B 얘가 0 돼야 되니까 그럼 B가 마이너스 A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B 자리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A를 넣는 순간 이 뒷부분을 우리가 A 괄호 X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 그대로 갖고 오고 여기 뒤에 있던 나머지 부분을 A 괄호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 날려줘. 쭉, 쭉, 쭉 날려줘. 그러면 결국 요 식이 x-1 곱하기 qx 더하기 a 요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사라지니까 요거 제곱 사라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 또 x를 얼마 넣을까? 또 1 넣어요. x에다 또 1 넣으시면 자, 이쪽 거는 1, 1, 1, 1, 1 더해지는 거잖아. 몇일까? 30이 되겠고 이거 다 날라갔고 a니까 a가 30입니다. a가 30인데 아까 전에 a하고 b하고는 부호가 반대였어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됐고 그러면 아까 전에 rx를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놨었기 때문에 rx는 30x 빼기 30 얘가 답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64번으로 가서 자, 64번 이거는 원래 이제 설명해 줄 때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얘가 얘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가 요게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fx하고 똑같다. 그러면 일단 얼마 넣고 싶어요? 마이너스 1 넣고 싶죠? 마이너스 1 넣어보면은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죠. 그럼 b가 뭔가요?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가지고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자, 요 상태로만 한번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하자라고 했었어요.
지금 우리는 조립제법을 몇 번 할 수 있어? 2번 할 수 있죠. 그래서 1 빵 A 마 1 요걸로 자 요거를 마이너스 1로 한번 조립제법해서 1 마 1 마 1 1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예. 저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상수함이 어디요? 아 요거 아 그러네 땡큐 같이 써야죠. A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죠. 그럼 둘이 더하면 뭐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A 값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를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으면 아까 전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B도 나오죠. B가 얼마 나와? B가 0 나오지 않나? 그지? B가 0 나오면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fx를 찾아가지고 선생님 예. 그 A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사이에 0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다시 할게요. 자, 1, 0, A, 0, 마 A, 마 1 이게 맞지 그지? 맞죠? 네. 땡큐.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1로 조립접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1인가? 이렇게 되죠, 그죠? 맞죠?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조립접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A 플러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더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인가? 얘가 0이죠? 맞지? 네. 그럼 A가 얼마야? 아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설명한 중에 자꾸 틀렸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원래 설명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막 그렇게 썩 되게 편리하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까 전에 영관이한테 넌 어떻게 풀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영관이는 그냥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얘를 그냥 얘로 직접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눗셈 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직접 나눗셈 하는 게 더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네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풀으라는 거죠. 그냥 직접 나눗셈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x 4제곱 플러스 0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b 이거를요 직접 그냥 이 2차식으로 나눠버리는 거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그냥 나눠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은 몫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2x 세제곱이고 플러스 x제곱이니까 자 빼면은 이거 없어졌고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a 마이너스 1x인가? 그리고 여기 0x 내려오고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하면 그럼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여기 제곱 빠졌다 그지? 4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그래서 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a 플러스 3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x인가?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b 되죠.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플러스 a 플러스 3 해주면 되잖아. 요렇게 해주면은 a 플러스 3 x제곱에 플러스 2괄호 a 플러스 3x 그리고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요렇게 뺐을 때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0 나와야 되잖아. 이게 마지막에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식이랑 여기 있는 식이 완전히 어떻게 생겼다? 똑같이 생겼다. 얘네들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 2가 있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이 괄호가 얼마가 돼야 돼? 괄호가 1이 돼야 되죠. 괄호가 1이 돼야 돼.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오면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 몫에 해당되는 식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얘가 그럼 얘인 거지. fx인 거지. 그치? 그래서 fx가 바로 다이렉트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더 괜찮겠구나 싶어가지고요. 이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자꾸 계산이 틀렸네. f3은 얼마죠? 4. 그쵸? 그래서 직접 나누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풀이해 준 거고
자, 65번 갈게요. 65번은 그냥 인수분해 문제입니다. 인수분해. 윤지 얼마 넣으면 0돼요, 이거? 72. 응? 네? 71을 넣자고요? 그럼 찾아야 돼요? 아니, 네가 질문한 거니? 네. 여기다 그럼 71을 그냥 넣게? 아니 저 이거 어. 아, 인수분해 해서 넣으란 얘기죠. 그냥 넣는 건 너무 무모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풀포인트. 그치? 인수분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딱 보면 1 넣으면 0 아닌가요? 그쵸? 1로 조립제법 하시면 돼요. 1로 조립제법을 해보면은 1이니까 1, 1, 8,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0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랑 뒤에 있는 식이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9인데 자, 요게 이제 1, 9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 되니까 x 마이너스 1이 두 개 생겨요. 그리고 x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그치? 요게 fx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f71 구하면 너무 편하죠. 자, 여기서 이제 f71을 구해버리면 자, 앞에 있던 괄호는 70의 제곱이 되고 그거 곱하기 80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일단 계산하면 얼마야? 392000인가? 네. 70의 제곱이 벌써 4900이잖아요. 그죠? 4900에다가 80 곱하는 거니까 392하고 0 3개 392,000.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인수분해 하고 집어넣어라. 그게 포인트. 자, 넘겨서 12페이지로 갈게요. 12페이지에서는 66번입니다. 66번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의 세로의 길이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요거의 넓이가 각각 요렇게 됐을 때 C의 가로의 길이가 요거다. 자, 일단 A의 넓이가 요렇게 생겼는데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과 곱하기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겠죠. 왜냐면 A라는 게 지금 요건데 요거의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그지? 그러면 강효가 먼저 우리가 A를 찾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게 이거와 같다면 A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넣어야죠. 그럼 0 돼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0입니다. 그럼 A가 얼마죠? 3이요? A가 3입니다. 그러면 A가 3이니까 그럼 A 자리에다 3 집어넣고 저 식을 이제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냥 써도 되겠다. 여기가 지금 3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뒤에 괄호가 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전개시켰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맨 앞에는 당연히 x가 있을 거고요. 여기 맨 끝에 상수항이 3이 나오게 하려면 요 끝에 자리도 플러스 3이어야 합니다. 그죠? 앞에 거랑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자, 그 다음에 a가 3이었으니까 여기 상수항 자리는 6이 되겠네요. 6. 그럼 얘는 인수분해 되면은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 다음에 4a였으니까 여기는 12가 되겠고 얘도 인수분해 해볼까? 좀 써볼까? a가 지금 여기가 x 플러스 3이고 가로가 그러면 b 세로가 여기가 x 플러스 2네. 그러니까 이 c라는 친구도 일단 여기 길이가 x 플러스 2인 건 확실하니까 그지? 요 3차식을 조립제법 할 때 우리는 얼마를 넣어서 조립제법 하면 돼요?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돼서 얘를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하자. 그러면 1 내려오고 마이너스 2에 6 마이너스 12 6 마이너스 12 빵입니다. 그러므로 x 플러스 2하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쵸? 여기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이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a가 아까 전에 구했던 3이고요. bc가 지금 66이네요. 그쵸? bc가 66이니까 얘가 6이고 얘도 6이니까 답은 15. 이렇게. 그래서 차근차근 그림을 보면서 인수분해 해나가시면 되겠고 자, 67번은
강혜가 이거 67번은 뭐 하라는 거야? 오. 현준아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뭘 알아? 여기서 알파 베타를 어떻게 찾아? 알파벳. 알파 베타 찾으래잖아. 윤지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모르겠어요. 야 얘들아 이거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 베타는 4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해봤거든요. 그럴 필요 근데 없어. 안 돼요. 봐봐. 여러분들은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그 합과 곱을 이용해서 뭘 찾을 수 있어? 2차 방정식을 찾아. 합이 4고 곱이 5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잖아요. 이 2차 방정식 풀어. 풀면 되잖아. 근해 공식으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해 공식으로 풀어요. 그럼 x는 뭐가 돼요? 2 풀마 루트 2 마이너스, 그러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i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가 각각 알파 베타인 거죠. 근데 예. 그거를 그냥 그 마이너스 5랑 1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하냐? 이게 마이너스 5하고 인수분해 안 돼요. 그래?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만약에 인수분해 된다면 여러분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암산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저 저거 플러스 5를 마이너스 5로 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찾아라 이거죠. 맞니? 그럼 요겁니다. 뭐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바뀔 수 있어. 아무튼 알파 베타가 각각 2 풀마 i 둘 중에 하나씩이라는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럼 바로 그냥 방정식을 쓰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0이잖아. 얘도 그럼 근해 공식으로 풀면 되겠지. 그럼 x는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1 풀마 1 플러스 4 루트 5 이렇게 되나? 그쵸? 그래서 이 1 풀마 루트 5가 각각 알파와 베타다. 그 발상의 전환이지. 생각만 띡 하면은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합과 곱을 알려줬으니까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그 방정식 해를 찾아라. 스킬이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균형을 잡지? 성빈아. 오. 고개가 떨어지질 않네, 저 자는데. 너 저번에 그 자는 사진 봤어? 네. 근데 기대하고 있다, 중간고사. 혹시 밤에 수학 공부 말고 딴 과목 공부하는 거? 아, 수학 공부하는 거야? 그럼 더욱더 기대가 커지는데. 알았어. 68번 보겠습니다. 복소수 Z하고 오메가가 요렇게를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Z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하고 같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가 Z를 A 플러스 BI 맨날 이렇게 잡잖아요. 요렇게 잡고, 뭐 당연히 A, B는 실수겠죠. Z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바하고 같다 그랬잖아.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바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오메가 바는 뭐냐면 요 놈과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겠죠. 오메가 바가. 그럼 오메가는 뭘까요? A 플러스 그치? 요 놈의 켤레 아니야? 마이너스 요 놈의 켤레?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이게 오메가겠죠. 그 다음에 뭐 Z 했으니까 Z의 켤레도 하나 써놓으면 Z는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렇게 Z, Z바, 오메가, 오메가 바를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요걸 여기다 차근차근 넣어보면 됩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오메가에서 Z바 얘를 뺀 거예요. 요렇게 뺀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뭐가 될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bi인가? 이렇게 되죠? 뭐 아무튼 실수는 아니죠? 그죠? 실수는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z와 오메가를 더했죠? z와 오메가를 더했습니다. 얘랑 둘을 더했어요. 더했더니 뭐가 없어졌어? 실수 부분이 없어지고 허수 부분만 남아서 2bi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i를 하나 곱해놨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 i가 얘랑 만나면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b가 될 테니까 아하 이게 실수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죠. 디귿 같은 경우는 z하고 오메가 바를 곱했습니다. 얘하고 얘를 곱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잘 보면은 서로 부호만 반대입니다. 그죠? 부호만 반대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i의 제곱이거든요. 이게 실수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오메가 분의 z반대요. 오메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i였고요. z반은 a 마이너스 bi였는데 이것도 둘이 잘 보면 서로 뭐만 반대야? 부호만 반대요. 요걸 예쁘게 지워지고 뭐만 남겠어? 마이너스 1 이렇게 실수가 되겠죠. 답은 리을과 니은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으로 갈게요. 어우 배고파. 69 하고 75 76 77 자, 네 문제 남았어. 네 문제. 네 문제만 하고 우리 맞춥시다. 자, 69번으로 갈게요. 자, 69번에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갖도록 그랬으니까 일단 중근을 갖도록이니까 당연히 뭘로 출발해요? 판별식은 0으로 출발할 건데 짝수 공식 써주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5a 플러스 3b 플러스 2가 0이죠. 자, 그런데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나오는 a 제곱이랑 b 제곱은 여기서 그대로 없어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ab가 나오니까 요거랑 만나가지고 총 4ab가 남겠죠. 근데 그게 뒤에 있는 3ab랑 뺄셈이 되니까 ab 플러스 5a 플러스 3b 플러스 2가 돼요. 얘가 0이야. 그냥 뭐 싹 다 차근차근 전개시켜 보면 요것만 남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사실 우리가 A, B를 찾으려면 식이 두 개는 있어야 되잖아. 모르는 게 두 개면 보통 식이 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이건 식이 하나밖에 없죠. 대신에 정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지? 이게 원래 엄밀히 말하면 저기 뒤에 배우는 부정방정식의 개념인데 부정방정식을 안 배웠어도 약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A, B를 이렇게 두 개의 괄호에 쪼개서 넣고요. 그 다음에 5A를 만들어 여기 플러스 5. 그 다음에 3B를 만들어 여기다 플러스 3.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비슷해졌죠. 여기까지는. 근데 단 뭐가 아직 안 맞아? 상수항이 안 맞죠. 상수항이. 이 밑에 있는 식은 상수항이 플러스 15인데 얘는 상수항이 플러스 2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13을 더해요. 이렇게. 대신 옆에도 똑같이 13을 더해주면 되지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 괄호 두 개의 곱이 13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A하고 B가 정수였기 때문에 이 각각의 괄호도 다 정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정수랑 정수를 곱해서 13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수랑 정수를 곱해서 13이 됐다. 1 곱하기 13이었거나 아니면 13 곱하기 1이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3이었거나 마이너스 13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었거나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A와 B를 구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까? 요 경우에는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B는 얼마죠? B도 마이너스 2야? 이게 13이 돼야 되는데 B 플러스 5가 13이 돼야 되잖아. B는 8이죠. 그럼 요때 A, B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16.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계산해보면 A가 10대죠. A가 10이고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자, 이것도 곱해보면 음수네요.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자, 요 세 번째 케이스는 A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 B는요? B가 마이너스 28. 는 아니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8이죠. 그럼 이 곱하면 꽤 크네. 곱하면 얼마예요? 72가 됩니다. 그쵸? 자, 마지막 요거 요 경우는 A가 얼마죠? 마이너스 16이고 B가 얼마죠? 마이너스 6인가? 더 크네? 곱하면 얼마예요? 96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요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96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5번. 자, 이거 이제 이차함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문제인데요. 75번도 그렇고 76번도 그렇고 75번은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그랬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하나 가정을 하시고, 요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요 이차함수에 축의 방정식의 x는 2예요. 그럼 가운데다가 선 하나 긋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x는 2예요.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지.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디? 접점에서 만난다? 접점이 어디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보면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식을 바라보는 게 익숙치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그래프지? 응? y는 마이너스 1. 이건 직선 아니야? 네. 어떻게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이거야 이거. y는 마이너스 1일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y 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들을 다 찍어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y 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들을 찍으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까 우리가 축의 방정식으로 썼던 이 x는 2 있잖아. x는 2도 직선을 가리키는 식이잖아. 그치? 이거는 뭐냐면 x 좌표가 2인 애들을 다 모아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1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그어지는 직선이고 y는 마이너스 1은 가로 방향으로 그어지는 직선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가로 방향으로 그어지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긋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y는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그림처럼 2차 함수는 여기 있고 직선은 여기 있다. 그럼 얘와 얘는 서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얘가 이 두 함수에 뭐 찾는 식? 교점 찾는 식인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의 교점 찾는 식을 써봤는데 그 교점 찾는 식이 뭘 가져요? 중근을 가져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이 두 함수가 서로 뭐 했다라는 뜻이야? 접했다는 뜻이 됩니다. 접했다. 그러니까 결국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직선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쵸, 얘가 요렇게 가가지고 띵 요렇게 접하는 위치에 얘가 놓여야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무슨 점을 알아버렸다?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버렸다. 몇 컴마 몇이에요? 2, 마이너스 1이라고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버렸다.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것도 말을 해줘버렸기 때문에 fx는 그냥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입니다. 근데 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요 2차 함수에 뭘 찾을 거예요? x 뭐라 그래? 절편, x 절편을 구하세요. x 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뭔데? y에 0 넣어. 이쪽에 0 넣는 거죠.
0은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전개 한번 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입니다. 인수분해하면 1, 3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x값은 1 또는 3인 거죠. 그러면 아까 전 그래프에다가 얘도 추가시키자. 쪼로로로로 해가지고 여기쯤에 누가 지나간다? x축이 지나가고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두 지점 있는데 자, 요 두 지점 중에서 왼쪽에 있는 지점은 1이고 오른쪽에 있는 지점은 3이잖아요. 그럼 답을 쓸 때는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답은 정확한 좌표를 써줘야 돼요. 현준아 여기는 몇 컴마 몇이야? 1,0 그쵸? 여기도 3,0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1,0과 3,0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라스트 두 문제. 성빈아, 라스트 두 문제. 힘을 내시오. 끝나간다, 성빈아. 자, 76번 보겠습니다. 76번이 조금 고민할 수 있는 문제예요. 77번보다 76번이 더 어렵죠. 자, 76번을 보시면은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고요. 요 이차함수에 대해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x축을 그어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기억은 금방 판단할 수 있죠. 이건 그냥 뭐만 쓰면 돼? 판별식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맞죠, 그죠? 맞고 니은에서 b가 0보다 크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b가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 b가 갖는 의미를 알아야 되죠. b는 요 이차함수의 뭘까요? 상수항. 상수항이라는 건 y 절편입니다. y 절편. 아까 전에 x 절편 찾을 때는 y에 0 넣는 거였잖아. 그럼 y 절편 찾을 때는 x에 0 넣어야 되겠죠. x에 0 넣어보면 앞에 거 다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다 없어지니까 결국 요 끝에 있는 상수항이 늘 y절편인데 이 y절편이 지금 0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거는 위로 볼록하고 x축이랑 두 번 만나 여기까지 정해져 있죠. 근데 y절편이 어디일지는 모르죠. 만약에 y축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y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y절편이 여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y절편이 음수겠죠? 근데 y절편이 이제 여기가 아니라 만약에 y절편이 요렇게 여기쯤에 y절편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y절편이 양수가 되잖아, 그치? 이게 어느 쪽에 있을지 특정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니은은 b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죠. 그쵸? 뭐 b가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것이 맞겠고 아무튼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때 y절편 자리를 b라고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얘가 왼쪽에 있으면 여기가 b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디귿으로 넘어가서 디귿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이차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형 바꿔보면은 자, fx는 마이너스 괄호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죠. 자, 축의 방정식이 어디야? x는 2분의 a죠. 그러니까 지금 얘 가운데 여기를 지나가는 요렇게 여기 센터를 지나가는 요 식이 지금 얼마다? x는 2분의 a다.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가 0부터 a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 센터가 2분의 a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0이라는 값은 이 2분의 a에서부터 왼쪽으로 얼만큼 온 거야? 지금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정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 아닌가? 여기가 지금 x는 0이라는 지점 아닌가? 여기가 x는 0이잖아요.
y축 자체가 x는 0인 거니까 이 축의 방정식에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거리가 2분의 a죠. 그러면 이 반대쪽 경계선인 이 a라는 애 있지, a. a라는 애는 또 이 센터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요 거리랑 어때? 요 거리랑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똑같은 거리만큼은. 그지? 똑같은 거리만큼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똑같이 2분의 a만큼 떨어져서 여기에 이제 또로로로록 지나가는 게 여기가 지금 이게 x는 a인 거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잠깐요. 자, 결국 우리가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요만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양쪽 끝은 서로 높이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축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에서 가질 거고 최소값은 여기와 여기가 동시에 최소값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소값은 아까 전에 y절편인 b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만약에 여러분 이 축이 얘보다 약간 가깝거나 약간 멀었으면 최소값이 바뀌겠죠. 그쵸? 근데 지금은 정확히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y절편의 값이 그대로 요 범위의 최소값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양쪽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치?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추측을 해야 이 말이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 77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죠.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많이 봤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하는 지점만 정확하게 잘 캐치하고 가면 되지. 어디 좌표를 잡고 시작하자 그랬죠? 축이요? 뭐 축이 x는 3인 거는 알고 축이 x가 3인 건 알아. 자, 어느 점의 좌표를 a로 잡을까? D 아니면 A 둘 중에 하나. 어차피 둘이 서로 x좌표가 똑같죠. 그래서 내가 D점의 좌표를 A, 라고 잡는 순간 얘 y좌표가 강혜가 뭐가 될까? D점. 3, 2 아니라 지금 D점은 요렇게 생긴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네요. 그러면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인데 x좌표를 a라고 했어. 그럼 y좌표는 뭘까? 너 봐봐. 만약에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야.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인데 그 점의 x좌표가 1이래요. 그럼 y좌표가 얼마예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라는 함수 위에 있는 점인데 그 점의 x좌표가 1이래요. 그럼 y좌표는 얼마예요? 얼마요? 6이요? 어떻게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아니 함수가 뭐야?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 함수 아니에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근데 얘가 1이야. 얘가 누구 값인데? 아니 우리가 몇 컴마 몇이라고 이렇게 뭐 5,3 이렇게 쓰면은 강효가 몇 컴마 몇이라고 쓰면 앞에 있는 좌표가 항상 누구 좌표지? X, 이게 무조건 x좌표죠. 뒤에 있는 좌표가 무조건 누구 좌표고? Y, y좌표. 그러면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근데 x값이 1인 거야. 그때 얘랑 짝이 되는 y값은 얼마야? 이게 내 질문이라고요. 그러면은 x가 1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요? 코 고는 소리야? 야, 이건 동영상 찍어놔야 돼. 넣어야지 여기다 넣어야지 그지? x자리 넣어야 돼 그지? x자리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y가? 5요. 5가 되겠지 그지? 5가 되겠지? 아 이거 소리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미쳤나? 자 아무튼 그래서 1,5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인데 x좌표를 얼마 딱 정하면 y좌표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이 식의 x자리에 그 x좌표를 넣으면 그게 y좌표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는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인데 x좌표를 뭐라고 잡은 거야? a라고 잡은 거야. 그러면 그거에 짝이 되는 y좌표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 그치, 그게 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D점의 좌표를 표현을 하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 있을 때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여기가 방금 강혜이가 말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 그쵸. 그것이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고, 이 직사각형은요, 반 요렇게 쫙 정확하게 반 잘랐을 때 이 가운데 센터에 지금 x는 3이 지나가고 있죠. 그쵸? 그런데 요 지점의 x좌표가 a죠.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직선은 x는 a라는 직선이야. 그럼 이 길이는 뭐예요, 이 길이? 아니지, 누가 커? 3이 크지. 그럼 이 길이는 3 빼기 a라고 해야지. 그럼 여기가 3 빼기 a면 요 반대쪽에 요만큼의 길이 어떨까? 같죠? 그쵸? 정확히 반으로 자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현준아, 가로의 길이가 뭐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플러스 6, 요게 가로의 길이고, 세로의 길이는 뭐야?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을 이용해가지고 둘레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 둘레 길이를 fa라고 해볼게요. 그럼 윤지야, fa는 뭐예요? 2 바로 음. 마이너스 A 플러스 6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6A. 그쵸. 가로 세로 더해가지고 통째로 2배 해주면 그게 둘레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거 한번 정리시키겠습니다.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8a 플러스 12. 그럼 우리는 요것에 무엇을 찾으면 된다? 최대값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요것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끝나네요. a 제곱 마이너스 4a 풀사 마사 바깥에 플러스 12.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괄호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답은 뭐다? 2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교과서 문제들 풀이는 이렇게 하고, 아무튼 상우는 교과서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요 문제만 완전히 마스터를 해도 어느 정도 점수는 보장이 된다. 그치? 근데 그렇게 마스터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예, X가 왜 3이야? 어디요? X. 요거 아, 네. 요거 가운데 네. 가운데 거를 구해보려면 요 이차 함수를 표준형 바꿔봐야지. 좀 전에 요거 한 것처럼,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이제 표준형 바꿔보면 꼭지점이 3, 얼마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3이다. 그래서 아무튼 교과서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다뤘으니까 교과서를 마스터하는데 마무리를 거기에 이제 마지막 힘을 좀 쏟읍시다. 교과서를 마스터하는데. 자, 수고했습니다.